이거 비율 어떻게 되나요? 몇 대 몇인가요? 외워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제스처를 분석하는 거, 제스처 위주로 좀 분석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그림 먼저 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스처 한번 분석해 볼까요? 하체부터 저는 시작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무게중심이 이제 하체 쪽에 많이 몰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실에 매달려서 발하고 무릎 관절, 요 발목 관절 이런 부분만 주로 살아있는 이런 나무 인형, 꼭두각시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고요. 이런 거 그리실 때 골반의 기울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쪽 허벅지, 그리고 무릎은 이쪽이 조금 아래에 있죠. 그리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는 제스처를 가져가면서 종아리가 보이고 발목은 여기 있고, 그리고 허리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왼쪽을 향해서 약간 활처럼 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골반은 이쪽이 올라갔죠. 근데 어깨는 이쪽이 눌리고 이쪽이, 우리 기준에서 왼쪽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팔을 위로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작게 그려야겠죠. 그리고 방금 제가 이거 전체 크기 줄였잖아요, 여러분. 인체 드로잉 하실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그림을 그릴 때 공간이 부족하면 바로 크기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은근히 그리시면 몰입을 하셔가지고 중간에 크기 조절들을 잘 안 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그림이 결국에 캔버스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이 캔버스 영역에다가 억지로 우겨 넣으면서 그리느라고 형태의 왜곡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머리 위로 손을 많이 뻗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위쪽으로 공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캔버스 영역이 부족하면 이렇게 그림을 줄여가면서 그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돼서 팔은 이렇게 위로 올리고요. 전체적으로 팔이 이런 식으로 약간 어깨 라인까지 더해서 오각형을 그리는, 여기에서 이제 손이 두 개가 이렇게 포개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되죠. 이게 이제 여기서 목은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머리도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하게 하나 잡을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먼저 제스처를 잡고 그 다음에 조금 실루엣적인 부분들도 더 붙여봅니다. 팔꿈치 관절을 표시를 하고요. 뭐 대략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먼저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훈련을 많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몸의 바깥쪽의 형태, 실루엣. 지금 어때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발목으로 들어오면서 약간 이렇게 얇아지는 이런 실루엣을 가져가고 있죠. 이런 식의 어떤 균형들 살펴보실 수 있고, 여기에다가 실루엣으로 바로 작업을 해도 되고요. 요거까지는 이제 관찰을 통해서 실루엣을 그려줍니다. 목의 굵기 이런 부분들, 나중에 이제 해부학을 배우시게 되면 이렇게 흉곽 같은 것도 이제 표시를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쪽을 향해서 나온 허벅지, 무릎 공간, 무릎과 종아리. 저는 그래서 이제 인체를 너무 쪼개서 처음에 보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제스처로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팔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동체의 이런 동세라고 생각을 해요. 한쪽 허리는 수축되고 한쪽 허리는 비교적 조금 이렇게 쭉 늘어난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제스처와 실루엣으로 한 차례 좀 러프하게 인체를 그리고 나서 제가 선호하는 연습 방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제스처를 잘 유지한 상태로 도형화를 추가를 하는 작업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도형화는 육면체하고 원기둥 이런 거 그리는 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몸통은 크게 이제 흉곽이라는 파트와 골반이라는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흉곽의 박스거든요. 아까 저는 정육면체, 요 깍두기 형태를 많이 그려서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흉곽은 요거랑도 다르게 좀 직육면체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거 비율 어떻게 되나요? 몇 대 몇인가요? 외워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거는 조금 무의미합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흉통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다른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남성분들은 이제 흉통이 좀 더 크고, 여성분들은 흉통이 작은 분들은 굉장히 또 작아요. 그래서 어떤 숫자에 얽매이시기보다는 이런 대체적인 느낌을 가져가시면 돼요. 흉곽이 여기가 더 길고, 여기보다, 그죠? 여기가 더 그냥 길면 돼요. 더 길고, 여기 앞면보다 측면이 어때요? 측면이 폭이 좁죠. 두께가 약간 얇은, 폭에 비해서 이런 형태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캐릭터나 모델의 성별, 체형, 연령 이런 것들에 대해 의지해서 굉장히 달라지니까 좀 편하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분은 약간 이런 정도 느낌이고, 흉곽 조금 더 기울일게요. 어깨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흉곽의 가운데 중심선 하나 세팅해서 그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골반 같은 경우에는, 골반은 우리 쪽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고, 여성분이기 때문에 좀 아래로 내려오면서 좀 와이드하게. 그래서 이제 중심선을 좀 이어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를 이어주는 허리 부분을 그려줍니다. 허리는 척추 뼈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이제 말랑말랑한 근육들과 지방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루엣이 상당히 유동적이고 이렇게 좀 부드럽고 매끄러워요. 이게 이제 골반의 이 앞쪽 치골 부분까지 근육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흉곽의 양쪽이 사이드에 팔이 연결이 되는데요. 어깨 관절을 먼저 그려줄게요. 어깨 관절은 보통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런 구 형태로 잡습니다. 실제로 어깨 관절이 이렇게 생긴 건 결코 아니고요. 이 영역을 크게 그냥 이런 식으로 구로 잡아서 설명을 자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근육들과 힘줄들 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루엣, 이런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턱을 약간 들어 올리셨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육면체로 그리셔도 되고, 얼굴 앞면을 약간 둥글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얼굴은 비교적 지면이 수평인데 여기에 대비해서 직각으로 수직에 가까운 각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목의 중심선도 있을 테니까 여기다 이렇게 그어주고, 목의 원기둥 이어줍니다. 이제 1단계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샥샥 꺾어지는 인체의 어떤 제스처들을 표현을 좀 과장되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팔을 그려주는데요. 사람의 팔다리는 전부 다 원기둥의 기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기둥 연습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어차피 인체 그리실 때 계속 원기둥 그리시게 되니까 그냥 따로 뜯어서 원기둥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 좀 넘어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처음에 크로키 막 시작하실 때는 손가락, 발가락, 이목구비, 콧구멍 이런 거 안 그리셔도 돼요. 머리카락 안 그리셔도 돼요. 이런 메인이 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형태 그리시면 되고요. 도라에몽 주먹이나 손가락 없는 장갑 이런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크기만 잡으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형태 그리시면 되고요. 다리로 넘어가 볼게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팔도 마찬가지지만 허벅지 같은 부분은 특히나 이제 이 윗면의 둘레하고 무릎 쪽으로 갈수록 둘레가 많이 줄어들죠. 이런 식의 원기둥이거든요. 이제 그동안은 대부분 우리가 원기둥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윗면에 폭하고 아랫면에 폭하고 동일한 원기둥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죠. 김밥 같은 형태의. 근데 이제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물론 또 체형의 차이가 있지만 중심축을 기준으로 몸 쪽은 와이드하게 좀 이렇게 둘레가 큰 원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무릎 부분으로 올수록, 몸의 말단 부분으로 올수록 둘레가 작아지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쪽 허벅지는 특히 길이를 좀 짧게 그리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무릎 쪽으로 올수록 관찰자, 그러니까 우리 카메라 쪽으로 무릎이 가까이 오니까 이 길이가 조금 단축되어 보이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원근법적 단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시간이 있을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릎 쪽이 카메라에 가깝게 나왔다가 발목 쪽으로 갈수록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둘러서 그리는데 이걸 이제 횡단선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수업에서 횡단선을 그려서 무릎에서 카메라를 가깝게 탁 터치를 하고 다시 발목 쪽으로 갈수록 우리한테서 멀어지는 상태다. 화살표로 원근을 한 번 더 표현을 하면 이런 느낌이겠죠. 여긴 어때요?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고, 여긴 어때요? 상대적으로 좀 멀리 있고, 발목도 다시 상대적으로 좀 멀리 가죠.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과 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 후반부에서, 커리큘럼 후반부에서 제가 특집으로 다룰 거라서 복잡한 기능을 가진 아주 섬세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파트로 빼놔서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손발에 대한 공포증을 가진 그림러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제가 반드시 그거는 극복을 시켜드립니다. 손과 발을 잘 드로잉한 그림은 클래스가 한 클래스 높아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쪽 다리 같은, 허벅지 같은 경우는 무릎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종아리가 이런 식으로. 골반 부분들을 많이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골반이 지금 흉곽과 팔이 이렇게 어깨 관절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여기 다리와 골반도 고관절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3차원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좀 구조적으로 복잡해서 그리는 것들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수업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 발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지면을, 얘는 거의 이쪽 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인트로 짚어서 균형만 잡아주고 있는데, 지금 이쪽 발 같은 경우에는 좀 몸무게의 대부분을 이제 지탱을 하면서 지면을 딛고 있는 그런 발입니다.
여기는 무릎이 특별히 앞쪽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거의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길이도 조금 더 길게 보이게 되고 횡단선도 거의 직선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아주 선과 면 그리고 기초 도형에서 훨씬 더 복잡한 형태들까지 이런 하나의 맥락으로 흘러간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맥락을 좀 느끼셔야 그림을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혼자 수련을 할 수 있는 스스로 내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런 그림 연습의 어떤 큰 흐름, 정말 약간 한강물 흐르듯이 그런 그림의 성장 과정에 하나의 큰 맥락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튜브 타고 스무스하게 좀 합류하실 수 있게 제가 가이드를 큰 줄기를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각자의 장르, 각자의 스타일로 뻗어나가서 이제 창작을 하실 때 그 메인스트림을 기억을 하시고 그 흐름에서 계속 재밌는 것들을 그려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모서리들이 모여서 면을 구성을 하고 이런 면들이 두세 개가 또 모여서 도형이 되고요. 이런 도형들이 또 이렇게 가공이 돼서 약간 이렇게 또 깎이고 비율이 생기고 둥그러지기도 하고 이런 형태가 이제 나중에 흉곽의 형태가 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어떤 연결되는 맥락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절하고 합체가 되고 근육의 피막, 피부와 근육을 만나서 연결이 되고 복잡한 인체의 구조를 갖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기 어려워하는 아주 낯설고 복잡한 형태들도 결국에는 선과 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큰 맥락을 오늘 좀 가볍게 전달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로롱님께서 크로키는 시간 제한을 두고 그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좋은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요. 시간 제한을 크로키는 반드시 사실 두고 그리셔야 돼요. 왜냐면 크로키라는 연습은 즉흥성을 기반으로 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후루룩 그리는 거, 그 어떤 생동감을 포착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렇게 정의된 단어 자체가 크로키거든요. 그리고 시간 제한을 왜 두고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냐면 시간 제한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대충 빨리 완성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벽하게 그리려는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림을 연습하시는 과정에서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하지만 크로키에 시간 제한을 두면 그냥 어떤 거예요. 나는 5분 동안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되면 그냥 그걸로 오케이인 거예요. 5분 동안 최선 다하기. 이런 개념이에요. 10분 동안 최선 다하기. 그러면 스스로한테 박수 쳐주는 거예요. 왜냐면 초보, 중수, 고수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을 주든 2시간을 주든 결국에는 내가 그릴 수 있는 만큼만 사람을 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붙잡고 있으면 그림이 좋아진다기보다는 너무 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키는 시간 제한을 세팅을 해서 5분이든 10분이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조금 빠른 호흡으로 전체적으로 완성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메이킹하는 것도 제가 이제 수업에서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하고 학원에서 만나는 시간 외에도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진로로 좀 진지하게 그림을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저를 만나는 시간 외에도 연습을 혼자서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임 메이킹을 해서 크로키라는 수단으로 연습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팁들을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조금 기초적인 내용들로 좀 시연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제 강의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굉장히 엣지 있게 스타일링을 해서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그림에서 눈을 되게 사로잡는 디테일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점점 빈도수를 늘려서 구성을 할 예정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